바로 제3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3주제 우리 방기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방기철 교수님이 발표하실 주제는 충무공 이순신의 멘토 장인 보성군수 방진의 활동입니다. 논문 제목은 방진의 생애와 이순신의 관계입니다. 방기철 교수님은 현재 선문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이시고 KBS 역사저널 그날 역사를 찾아서 국방TV 특광 지식인 등에서 역사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로는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 인식 그리고 한국 역사 속의 전쟁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의 장인이셨던 보성군수 방진공의 생애와 사위 이순신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외부에서 특강을 참 여러 번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간이공파 39세 손이에요. 그래서 학년이 제가 좀 낮아서 조금 많이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제가 슬라이드 한 1분 30초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는 방진의 가계와 생애.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처음 아마 이제 제가 구명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진의 역할 이쪽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관이 온양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건 앞에서 정호환 교수님께서 많이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고요. 지금 저희가 살펴볼 이 방진이라는 분의 그 따님이 이순신과 혼인했던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부친이 방국형, 흘, 득정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건데 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이제 방진이 남영홍 씨와 혼인을 했고 다음에 딸이 이순신과 혼인했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진이라는 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방진의 삶은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살았겠죠. 그래서 일단 부친 방국형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삼화방목에 보게 되면 방국형, 형지, 본, 영덕, 거, 강화라고 나옵니다. 즉 본가는 영덕이고 강화도는 강화도에 거주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온양방씨인데 영덕방씨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신적 동국여지승남에 보니까 영덕방씨가 있어요. 그렇구나 싶었더니 한자가 달라요. 모방자가 아니라 방방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살펴봤더니 세종실록에 보면 영양의 경우, 영덕은 아니지만 영양의 경우는 모방자 방씨가 방방자 방씨가 모방자 방씨로 바뀌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다면 영덕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그러면 결국에는 삼화방목에 기록된 영덕 방씨는 결국 온양 방씨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양 방씨 족보에 방국형이라는 분이 지금 기록이 실려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강화도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국형이라는 분이 강화도에 살았다면 방진도 어렸을 때 강화도에서 성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마침 15세기 중엽 연안에 살던 방치정이라는 분이 교동도에 입도를 한 후에 온양방씨가 교동도에서 굉장히 번성했다라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근데 방치정은 방국형의 조부, 즉 방득정의 동생이에요. 그렇다면 같이 옮겨왔을 가능성은 또 충분하다. 그래서 방국형의 거주지가 강화도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삼화방목의 기록을 충분히 믿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친 방국형에 보면 강화향교 교수라고 나와요. 근데 방국형이 아까 전에 생원시 합격을 했잖아요. 향교 교수는 생원시 합격을 해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강화도에는 향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강화향교가 있고 교동향교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온양방씨는 교동도에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6, 17세기 온양방씨는 교동도의 향권을 안동 전시와 함께 나눠 가졌대요. 거의 이제 서로 굉장히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강화교수라고 한 거는 강화도부 내에
교동향교의 교수를 지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방국형이라는 분은 영릉 참봉, 남부주부, 영동 현감 등의 이제 관직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강화도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고민했던 게요. 강화도에 살았는데 저쪽으로 관직을 나갔다면 계속 강화도에 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지 이제 또 방진이라는 분이 어디로 옮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방국형이라는 분의 묘가 양주 송산에 있더라고요. 양주 송산은 제가 지금 살펴봤더니 지금의 의정부 쪽입니다. 의정부 쪽에 묘가 있다. 자, 교동도에 살면서 의정부의 묘를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었더니 방국형의 어머니는 조원국의 딸인데 이 조원국이라는 분이 본관이 양주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는 그 서류부가 장가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직과 묘소의 위치로 봐서 교동도에서 거주지를 분명히 옮겼을 거다. 자, 그렇다면 방국형이 거주지를 옮겼다면 역시 방진도 어렸을 때 교동도에 살다가 육지로 옮겨서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주제죠. 주인공인 방진의 경우는 1514년 태어난 거는 기록에 나와요. 근데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방국형, 그 부친 방국형이 교동향교 교수일 때 방진의 나이가 9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9세 이전에 방진은 교동도에서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친이 육지로 관직 이제 그 벼슬살이를 하면서 역시 같이 옮겼을 것이고 제가 가정한 것처럼 만약에 양주로 이거였다면 방진도 양주로 옮겨가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방진은 홍윤필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자, 홍윤필은 남양홍 씨인데요. 지금 두 가지 기록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무남 동료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남양홍 씨 족보를 보게 되니까 아들 홍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단이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단이 뭔지 사실 제가 족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족보를 보는 법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족보에서 무단이라는 거는 연락이 끊어져서 연락이 안 된다라는 의미래요. 아마 그래서 그렇다면 무단 동료든 무단이든 간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홍윤필의 딸이 유일한 어떤 그 집안의 계승자가 아니었겠느냐. 이 시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류 부가원이라고 해서 남성이 여성의 집에 장가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진이 그 아산에 정착하게 된 거는 이 홍씨, 남양 홍씨와의 그 혼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인하게 됐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에서 충분히 이제 그 설명을 정호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산에는 이미 남양홍 씨의 세거지가 형성돼 있었어요. 온양방 씨의 세거지가 형성돼 있었고 남양홍 씨도 세거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양홍 씨와 온양방 씨 간에 어떤 혼담이 오고 가면서 방진이 남양홍 씨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산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방진이 홍윤필의 딸과 혼인을 한 이후에 방진의 딸은 또 이순신과 혼인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또 홍가신의 그 후손과 결혼하는 거로 봐서 이 아산 지역에 이 온양방 씨와 남양홍 씨, 덕주희 씨의 혼인권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방진이라는 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연도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날짜는 기일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중일기에 보니까 기록이 두 개가 있어요. 1594년 10월 26일 이순신은 장인의 기일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10월 26일이 맞겠죠. 그런데 일기 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1595년 제가 오탔잖아요. 1955년 1595년 10월 26일과 11월 28일 두 번 장인의 기일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한 달 사이에 이제 두 번 장인의 기일이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건 뭐 선행 연구인데요. 일기초는 두세 사람이 함께 작성하고 또 자율적으로 다르게 기입했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난중일기와 일기초 모두 기록하고 있는 10월 26일이 바로
방진이 돌아가신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냥 제가 약간 좀 해봤는데, 난주일기에 보면 1592년 이전에 이제 장인어른의 어떤 이런 얘기 없거든요. 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 기록과 후기의 기록에 10월, 11월 달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는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문과 합격 때까지는 살아계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1576년 10월 어느 해 10월 26일 날 아마 세상을 돌아가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제가 자신이 없어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방진에 대한 1차 사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진의 관력을 보게 되면 대정현감을 지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935년 1월부터 37년 11월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죠.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문과에 합격하기 전인데 이때 아마 유일천거로 간 것 같아요. 이때 이 중종 때 이때 보면 그 선행 연구도 있는데 이 중종 때 유일천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도의와 몸가짐이 뛰어나 유일천거를 하게 되면 근데 유일천거를 하게 되면 가는 초직이 바로 현감직이더라고요. 지방의 현감직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이 대정현감으로 간 거는 유일천거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사료가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 주변 연구 성과를 보니까 이 종육품의 이 현감자리가 초직으로 간 가장 많은 예가 유일천거였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족보에 보면 음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최종을 보성군수를 음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파악했냐면 음간으로 관직에 나가서 마지막 관직이 보성군수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초직으로 나간 음간은 유일천거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조선시대는 음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모의 어떤 음독으로 관직에 나간 거로만 알고 있는데 천거에 의해서 관직에 나간 것도 조선시대는 음간이라고 했다라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일천거로 대정현감에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성군수가 됐다라는 얘기들은 있는데 사실 정확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성군수를 지냈느냐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진의 딸, 그죠? 방씨 부인에 대한 설명해 보면 그 이순신과 혼인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게 되면 군수진진이죠. 군수진의 딸이다. 그러니까 방진이 뭐예요? 군수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더 자세하게는 보성군수 진진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방진여, 군수 방진의 딸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순신 장인에 대해서 뭐라 그런가? 관은 보성군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명확한 어떤 기록은 없지만 이게 전부 다 당시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쓴 기록들이라고 본다면 방진이 보성군수를 지냈던 거는 우리가 명확한 사실로 인정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과연 방진이 묵가에 급제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신정아주지 묵가에 방진 상주인 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아주지에서는 묵가에 급제한 거로 이제 기록이 나오죠. 자, 그리고 보성군 읍지에 보면 묵가 급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성군 읍지 선생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선생안에 이제 관력을 지낸 사람의 이걸 쓴 거니까 보성군수에 올 때 뭐예요? 묵가에 합격해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는 제가 잘못 써놨습니다. 네, 김일환 교수님이 토론할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고민을 해보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보성군수로 있으면서 묵가에 합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토론자의 지적을 받고 제가 다시 좀 고민을 해본 다음에 묵가에 합격해서 보성군수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보성군 읍지 선생안에 주장가게에서 제공하는 원문에는 방진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남 선생안이라고 권영수 선생님이 쓴 번역문에는 방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원문을 보고 근데 없는데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다른 판본을 보고 쓰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유일 청고로 대정영감이 임명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음에 청고로 인한 입사자들 전부 다 은건으로 표현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묵가에 급제하고 그 다음에 보성군수. 어쩌면 유품을 지낸 다음에 묵가에 급제했기 때문에 군수직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진의 딸과 이순신의 혼인인데요. 1565년 8월 19세에 방진의 딸과 2살 연상의 이순신이 혼인을 했습니다. 이순신이 배감리로 언제 이주했는지 몰라요. 8세라고 하는데 저는 8세로 보이지 않았고요. 근데 다른 분들도 8세로 여기 뭐 김일환 선생님도 그렇게 쓰셨는데 보니까 쓰셨는데 8세가 아닌 거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살 무렵 전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그 당시의 배감리 인구는 나오지 않는데 조선 후기 배감리 인구를 보게 되니까 분명히 이순신이 이사 왔을 때 방진이 이순신을 알았어요. 배감리라는 데가 넓지도 않고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것도 서울에서 양반이 이사 왔으면 분명히 방진은 이순신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진이 이순신을 사익감을 낙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순신 공세가에 보게 되면 방진이 이순신의 부친 이정과 만나 약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순신 공의 세가가 1차 사료는 2차 사료는 아니거든요. 이걸 얼마나 신빙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 그 작은 마을에 얼마 안 되는 양반집 아들, 자신의 딸과 혼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양반집 아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방진이 이순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낙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양반들의 혼인은 반드시 의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가운데서 이제 그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방진 비문에도 나오고 뭐 여러 기록은 아니죠. 몇몇 기록에 보면 이중경이 중매를 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순신의 존재를 알았던 방진이 이중경에게 의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방진과 이정 간의 약혼으로 혼인이 성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이제 페이퍼에는 썼지만 제가 여기 좀 길어져서 쓰지는 않았는데, 이중경과 그 이정, 그 다음에 뭐 이 방북형 동방이었다는 과거 합격을 했던 동기라는 인연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 혼례를 치르는 1565년 8월에 이중경이 영의정으로 임명이 됐어요. 영의정이 혼인의 중매를 쓸 정도였다면, 당시 두 집안의 그 가문의 위상이 저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순신의 진로 변경인데, 이순신은 1565년 8월에 혼인을 했고요. 1566년 이듬해 겨울에 묵가로 진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진로 변경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특이한 건 아니고요. 이미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조부 200녹이 김효사에 연루돼서 관직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200녹은 생원시 합격을 했고요. 또 문음으로 관직에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종실록에도 나오죠. 200녹이 파직이 되었지만 다시 신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순신의 형인 이효신은 생원시 합격을 했고요. 부친 이정은 병절교의, 창신교의 등 무상계지만 어떤 관품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이 문과 진출을 할 수 없는 어떤 법적 제한 때문에 묵가로 진로를 변경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즉 이순신의 진로 변경은 100% 본인의 의지였다, 자신의 뜻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외가의 영향이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외증조부 변홍조는 묵가에 합격을 했고요. 선사포진 첨절제사를 지냈습니다. 외삼천 변호도 충순에, 그러니까 중앙군에 있었고요. 외사촌 변전소도 1583년 묵가에 급제했는데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아산에 거주했대요. 그렇다면 이순신이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거는 같이 사는 사람의 영향이 컸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류 부가혼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장가가는 혼인 풍습이었는데, 장인인 방진은 묵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방우주라고요. 방진의 형 방인의 아들인데 이분이 1579년에 묵가에 급제했어요. 방임이는 방진의 동생 방웅의 아들인데 물론 조일전쟁 중이지만 1594년에 묵가에 급제했고요.
황세득이라는 분은 방진의 조카 사위인데 이순신 휘하에서 외교성 전투에 활약을 하다가 외교성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앞에서 저기 이민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기 온양방씨는 아마 무인을 배출하는 명문가가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이 방진을 중심으로 방진을 매개로 한 이순신의 주변 인물들은 상당수가 무인이었다. 그렇다면 방진이 묵가로 진로를 변경한 것은 외가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외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처가의 영향이 훨씬 더 결정적이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인데요. 그럼 방진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보니까요. 이순신 관련된 대부분의 책은 방진이 무예를 전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와 관련된 사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거 1, 2차 사료라고 보긴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이순신 공세가에 보게 되면 순신은 방진의 아들 겸 사위 겸 되어서 처가인 아산 백암리에서 행수단을 먹고 궁술의 묘기를 그 악부인 방진에게 전수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인에게 무예를 전수받은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야, 이걸 가지고 내가 무예를 전수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과거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뭐가 있었겠느냐라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문과는 지방에도 교육기관이 있어요. 근데 문과의 교육기관은 중앙에는 훈련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방에도 문과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학인데요. 그 무학은 임진왜란 후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배웠어야 되는데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아산에 없었다면 그 누군가는 문과 출신자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장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방진이 이순신에게 영향을 준 거는 직접적인 무예보다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순신이 용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맹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장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병법에 능하고 그리고 부하들을 잘 다스리는 리더십 있는 덕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순신의 묵과 학 떨어진 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말에서 떨어져서 뭐 그런 얘기 나오지만 묵과에 합격한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무예가 뛰어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뭐냐면 병서를 잘 이해한다, 병법에 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수강은 지봉유설에서 왜 이순신 외에는 병법에 능한 장수가 그러니까 병서에 능한 장수가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순신은 도대체 이 병서에 대한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16세기에 책이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요. 16세기 서적은 중개사긴 책회를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즉 책의 유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아무 데서 인터넷에서 뭐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통상인이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상대적으로 유교 서적들은 많아요. 근데 무경칠서라든지 이런 병서들은 지방에서 구하기는 쉽지. 자, 그런데 반면은 문과 출신인 방진은 병서를 구비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문과 합격했으니까 내용도 이해했겠죠. 근데 이순신이 지금까지 문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문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문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병서에 굉장히 능하고 병법에 능한 지장, 덕장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진의 무예 전수보다는 이 무예 전수 속에서 이 병서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의 가문이 몰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친에 의해서 그 재산이 몰락한 상황, 그러니까 분급한 걸 보면 몰락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요 생각이 들고요. 이순신이 대릴사위였다는 얘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대릴사위는 남성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상으로 혼인을 하는 계약혼인데 이거는 전혀 이순신과 방씨 부인 간의 혼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남기여가 오니까 남성이 장가가는 형태니까 경제적 지원은 처가에서 했던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진은 16세기 아산은
사직사회가 형성되지 못한 궁벽한 지역이지만 묵가급제자는 전직 관료로 대우받았어요. 그렇다면 아산에서 방지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방씨 부인에 대한 기록에 보게 되면 화적이 떼거지로 쳐들어왔어요. 방지 그 집에. 그 얘기는 상당히 부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로 봤을 때 방진은 이때 충분히 이순신을 지원할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무남 동료냐 아니냐라는 건데요. 무남 동료라는 얘기도 있지만 족보에 보면은 방숙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1781년 관행된 족보에는 방숙주의 기록이 없고 그 뒤에 들어와요. 그리고 방숙주의 출생연대를 보게 되면 방진이 51세고 부인이 남영웅 씨가 48세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 방숙주라는 분은 부실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6세기 조선의 상석은 남녀 차이가 없는 금물 상석이기 때문에 방숙주가 양자든 서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방씨 부인도 분명히 자신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경제적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수신의 현충산의 이수신 고택은 방진의 집이었고 또 방진의 묘소에 대한 시제를 이수신 종가에서 지낸다는 사실은 방진이 이순신을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조금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25분에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깊이 천착해서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눠도 부족한 내용들인데 이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방기철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뜨거운 박수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